네, 2024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극좌파한테 또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2의 최강욱,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이 나와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등장해달라, 극좌파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흔히 궁죽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어려워야만 거기서 살기 위해 버둥거리다 보면은 드디어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절박해야 이긴다고 하죠. 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절박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무엇을 위한 절박함이고 무엇 때문에 절박한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절박함하고 이재명이 생각하는 절박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은 이재명의 난이 된다 이겁니다.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씨가 꾀를 냈죠. 지난번 총선처럼 연동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몇 차례 공언해 놓고 막판에 준연동형, 결국은 지난 총선과 똑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네가 일당이고 자기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제 비례위생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등등을 끌고 모아서 이거는 흔히 말하는 좌파, 극좌파 단체들이죠. 이쪽에서 공천을 해준 사람들을 당선 안정권에 넣겠다. 즉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추천한 사람은 각각 3명한테는 안정권을 주고 연합정치시민회한테는 4석을 주겠다. 아주 친북 단체들한테 10명의 국회의원을 확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그때 만들었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인데 33%의 득표를 해서 17석을 가져갔죠. 이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10석은 앞에 배정이 되니까 친북 세력은 무조건 국회에 10명이 들어옵니다. 아니 33% 이하가 돼도 들어오겠죠. 앞에 배치할 테니까. 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민주당은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만든 한민당을 뿌리로 하는데 아주 반공 세력이고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좌파한테 손을 내밀고 좌파의 아바타가 되고 좌파한테 끌려가는, 극좌파한테 끌려가는, 주사파에 끌려가는 정당이 됐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을 열어준 거는 김영삼, 젊은 피 영입한다고 해서 운동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DJ가 확 열었고, 노무현이 열었고, 이제는 아예 민주당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런 세력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이재명은 자기가 얘기했어요. 멋있게 지면 뭐하냐? 더럽게라도 이겨야 되겠다. 이재명의 말은 유명한 게 있죠.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랬습니다. 그죠? 항복하서 그냥 전쟁 안 하고 사는 게 낫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죠. 더러운 멋있게 지면 뭐하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표는 한 석이라도 많은 151석을 거두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은 안 했다 그러지만 지사까지 했는데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굳이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리하면은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로 나가서 당선되려고 할 가능성이 그만큼 국회의원의 목을 거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비, 경상비, 선거 자금, 선거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도 한 몇백억 되죠.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만 되면 당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정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절박한 거는 제1당이 그대로 확보하는 거겠죠. 그건 민주당의 절박함이고 그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의 절박함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뭐가 다르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보호해주면 좋겠는데 이재명은 지금 자범이잖아요. 세상에 저런 자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게 꼴같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하면 무조건 불체포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인가요? 국회의원들은 체포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44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 특권도 국회가 체포해라고 동의해주면 체포가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에 300명인데 160석 이상인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노하면 무조건 안 되는데 지난번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 해달라고 법무부가 보냈을 때 민주당에서 무려 30표 정도 정확하게 몇 표더라 20몇 표가 나와서 최소한 29명이 체포하라 그런 거죠. 최소한. 근데 여기도 기권 무효가 있었으니까 기권한 사람들도 체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무효까지 합치면 39명이 이재명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이재명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절박함은 민주당 안에 내가 체포 안 되는 거가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또 재선을 하려고 저를 길을 쓰는 거지. 재판에 목을 걸잖아요. 단식쇼까지 해가면서. 근데 지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미 김혜경 씨가 비서처럼 부리던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김혜경 씨도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누라가 힘을 쓴 거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죄 없나? 자꾸 쫓기는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체포를 안 되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우선 절박한 거는 반명 세력을 쳐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박한 거하고 이재명이 절박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택해야 할 길을 이재명은 택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동아일보 있을 때 동아일보에서 쭉 지켜보면서 동아가 왜 조선한테 지나 하는 게 늘 답답하고 왜냐하면 저는 조선을 이겨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월간조선을 잡고 싶었었는데 최고가 아닌 사람을 리더로 쓰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최고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끌고 나가려니까 최고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최고를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줄 세워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 자리가 있는 게 가장 절박한 거고 제가 절박한 거는 조선을 이기는 게 절박한 거 둘이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우군을 누구로 잡느냐 자기 정당성을 하다 보니까 극좌 빨갱이 단체를 잡는 겁니다. 이 자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줄 것 같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좌파들이 들어왔어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도합 10석을 이들한테 압번호를 주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이죠. 이석기 통진당. 우리 국가기관시설, 우리 통신망을 파괴하고 유사시에 뭐 그런 거 했던 법원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서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든 게 진보당인데 이러한 진보당한테 무조건 국회의원 3석을 주겠다는 게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MB정권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도한 그런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이재명의 민주당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윤미향이 같은 거 떠오세요. 최강욱이 떠오세요. 김의겸이 떠오세요. 이들은요. 이러한 진보당이나 이런 세력들은 자기가 지역 선거에 나가면 절대로 당선이 안 되는데 이 이재명의 약점을 아니까 이렇게 할 때 딱 편성하는 겁니다. 그걸 적당히 해주고 자기네들이 더 얻어야 될 땐 반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가려운 데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공관위를 만들어서 김영주도 날리고 뭐 막 날리고 있잖아요. 하위 20% 했는데. 그러면 이 좌파 단체에서 비례대표를 추천한 사람은 검증하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래서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이가 지난 국회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전한 나라인데 좌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설칠 수 있도록 됩니다. 이재명의 욕심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다 보니까 잠깐 좌파랑 이 광주 문제를요. 옛날에 그 광주에서 유력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가 굉장히 아팠다. 근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파랑 손을 잡았는데 그래서 많이 알렸는데 이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재였다 그러는데 그게 벌써 얘기 나온 게 90년대인데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재명을 여러분은 용납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이 절박해하는 거하고 민주당이 절박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세균, 김부겸 등 민주당 출신 국무총리는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갑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난입니다. 호남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이재명을 잘 보십시오. 호남은 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도 한번 당해서 밀려나간 겁니다. 이제 이낙연 씨가 이끌 새로운 미래가 얼마나 많은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 세력을 쳐내겠죠. 그걸 받아들여갖고 얼마나 갉아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낙연은 당했습니다. 호남은 또 이재명한테 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